이상한 알베르게 29번째 날. 몰리나 세카 비아 프랑카 델 비에로소. 9번째 질문. 알베르게에서의 아침이 밝았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데스크로 갔다. 이번에는 또 어떤 답을 받을지 무척 궁금했다. 데스크로 내려가자 주인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답변 봉투를 바로 전해주었다. 나는 주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답변 봉투를 받아 얼른 방으로 올라갔다. 봉투를 열자 달콤한 과일 향이 났다. 9번째 질문. 알베르게는 과자집 같은 특이한 외관처럼 답변지도 이전 질문 알베르게와는 색달랐다. 엔셜. 투자하는 데에는 다음 2가지 조건을 생각해야 합니다. 1. 투자의 명분이 무엇인가? 2. 투자하고 난 다음 얻은 수익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위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투자에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실패의 고배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투자했습니까? 투기했습니까? 그들은 투자라고 말하지만 투자했기 때문에 돈을 잃고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들은 투자라고 말했지만 투기했기 때문에 돈을 잃고 손해를 본 것입니다. 투자했다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투자와 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확실한 명분과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투자이지만,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나 요행을 바라고 한다면 그것은 투기입니다. 돈은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이때 명분이란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투기하면 손해를 보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고 명분보다 더 큰 것을 바라는 욕심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투기가 됩니다. 질문에서 비트코인맨이 자신의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했는데, 본래 투자란 자신이 가진 여윳돈의 30%까지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윳돈이란 자신의 수입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돈으로, 투자금이 여윳돈의 30%에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투기가 되어 어려움이 돌아오게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소유하던 사람을 핥히고 나갑니다. 요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대출을 받는 것이 무조건 잘못은 아닙니다. 투자를 공부해 보기 위해서 약간의 돈을 대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투자를 공부해 보겠다는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으로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것에 투자하는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기에 반드시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하고 난 다음 얻은 수익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수익에 대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때 설계란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 즉 올바른 사회 환원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지켜봅니다. 그런데 목표를 이룬 후 그 수익을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가치 있게 쓰지 못하고 사적으로 쓰거나 한 곳에 묶어 놓으면 하느님의 회수가 시작됩니다. 돈은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모인 에너지로 돌고 돌아 사회에 순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신이 말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비트코인맨이 10배의 수익을 유지하고 기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의 부가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유지될까요? 그가 단순히 자신과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 살고 비트코인의 상용화를 위해 개인 간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한다면 그에게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비트코인은 쓰임 없이 한 곳에 묶여 있는 것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돈은 사람들의 피, 땀, 어린 희생으로 만들어진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반드시 순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런 에너지가 암호화폐의 형태이든 실물화폐의 형태이든 한 곳에 묶여 있게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비트코인맨에게 필요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하느님이 회수해 갑니다. 하지만 그가 사회를 위한 이로운 행을 한다면 그는 지금의 수익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이로운 행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더 큰 수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비트코인맨의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가 초심을 잃지 않고 공익을 위해 산다면 그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명분 없이 돈만 벌려고 욕심내는 자는 하늘이 절대 돕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의 주소는 뒷면에 있습니다. 모두가 투자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돈을 욕심내서 투기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다들 망하는구나. 돈은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나는 이 문구를 보는 순간 푸엔테 라 레이나에서 받았던 생각의 질에 대한 답변이 떠올랐다. 돈은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간다니. 그렇다면 명분이 있다는 것은 생각의 질이 높다는 것이구나. 나는 비트코인맨과의 대화를 곱씹으며 그의 명분을 떠올려 보았다. 어제 그는 인터뷰에서 현재의 불편한 통화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줄 대안으로 암호화폐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당시 암호화폐가 상용화되지 않았기에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를 알리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여행하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가족들의 삶의 방식까지도 바꾸어 놓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맨의 생각의 질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러다 문득 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내 생각엔 아마 100배, 아니 1000배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초심을 잃고 명분보다 더 큰 것을 바라는 욕심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투기가 됩니다. 나는 비트코인맨의 마지막 말과 답변지의 마지막 문장이 오버랩되면서 찝찝함을 느꼈다. 페이스북에 답변지를 올리는데 비트코인맨의 해맑은 아이들이 떠올랐다. 비트코인맨 가족에게도 이 답변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오지랖인 것 같아 전달하기가 망설여졌다. 하지만 아이들이 계속 눈에 밟혔다. 그래서 나는 이 답변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기로 했다. 메모지에 나의 페이스북 계정을 적고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덧붙였다. 당신들의 프로젝트를 응원합니다. 수현. 나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그의 가족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전달했다. 메모지를 받은 비트코인맨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오, 수현 씨, 응원 고마워요. 당신의 페이스북에 꼭 들어가 볼게요. 부엔 까미노. 나는 비트코인맨 가족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는 짐을 챙겨 체크아웃했다. 알베르게 주인이 나에게 격려하듯 작별 인사를 건넸다. 부엔 까미노. 나도 그에게 힘차게 인사했다. 부엔 까미노. 알베르게를 나서자 서늘한 아침 공기가 뺨에 닿아 기분이 상쾌했다. 흙길과 아스팔트 포장 도로를 번갈아 가며 씩씩하게 걷다 보니 어느새 폰페라다에 도착했다. 폰페라다는 푸르른 녹지와 진회색 지붕의 건물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곳이었다. 그중 가장 돋보이는 명소가 있었는데 바로 템플 기사단의 성이었다. 근엄한 중세 시대의 웅장함이 배어있는 성과 맑은 하늘을 보니 나는 이곳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성의 입구는 다양한 크기의 육면체 돌들이 자로 잰 듯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육중하면서도 거대한 입구가 인상적이었다. 성 내부의 박물관에는 템플 기사단의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템플 기사단의 도서관도 있었다. 나는 내부를 둘러보고 밖으로 나와 돌계단을 올랐다.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자 폰페라다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특이한 것은 폰페라다의 건물 지붕이 대체로 진회색이라는 것이었다. 순례길에 오르고 붉은색의 지붕을 많이 보아온 나에게는 색다른 풍경이었다. 나는 성을 더 둘러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성문을 나오는데 한 무리의 여행객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인사를 교환했다. 템플 기사단의 성을 나와 폰페라다의 이곳저곳을 카메라에 담고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완만하게 펼쳐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때로는 평온하게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졌다. 나는 꽤 오랜 시간을 부지런히 걸어서 비아 프랑카에 도착했다. 마을 외곽에서 이글레시아 데 산티아고 성당이 나를 맞아주었다. 이 성당에는
용서의 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오래전 교황 칼리스토 3세가 순례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순례를 다 마치지 못하자 이 문을 통과하면 순례길을 모두 걸은 것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했다. 하하, 뭔가 엄격할 것만 같은 순례길에도 이런 융통성이 있었네. 하느님도 그렇게 꽉 막히지는 않았나 봐. 나는 어느새 비아 프랑카 마을 중심부에 다다랐다.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약하지 않았는데 찾아간 알베르게마다 만실이었다. 이런 경우는 잘 없었는데 이상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마을 외곽으로 향했다. 몇 군데의 알베르게를 더 돌아다니다가 겨우 숙박이 가능한 알베르게를 찾았다. 입구에는 한국어로 된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숙박하시는 분이 아니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뭐지? 들어가 보니 이곳은 얼마 전 경쟁사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했던 곳이었다. 그 촬영지가 비아 프랑카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다. 알베르게 안에 들어서자 TV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이젠 방송이 끝나서인지 시설도 여느 알베르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체크인한 뒤 김 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페이스북 메시지 투 김병하. 부장님, 오늘은 비아 프랑카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숙소가 없어서 한참 헤매다가 들어왔는데 마침 에스파냐 하숙 촬영지네요.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 그냥 그러네요. 한참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는데 옆에서 서툰 영어가 들려왔다. 여기가 한국 TV에 나온 숙소예요. 에스파냐 알베르게. 한국인 순례자가 이곳을 방문한 또 다른 외국인 순례자에게 이곳을 소개해주고 있었다. 오, 그래요? 한국에서? 그 한국인은 알베르게의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신나게 설명했다. 당시 방송국에서 나왔던 한국 음식을 보여주며 출연진으로 나왔던 대한민국의 탑 배우들이 직접 요리한 것이라며 호들갑스럽게 소개했다. K-컬처가 확실히 유행인 것 같았다. 외국인도 사진을 보면서 신나서 오, 그래요? 를 연신 반복하며 한국에서 유명한 곳이라고 다른 외국인 순례자에게도 알려주었다. 그런 모습을 나도 흐뭇해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갑자기 알림이 울렸다. 김 부장에게서 온 답장이었다. 페이스북 메시지 from 김병하. 그렇지, 그게 다 PD의 능력으로 포장해서 방송에 나온 거지. 원래 실제랑 방송이랑 다르잖아. 그건 그렇고 세브레이로의 일몰이 장관이라고 하더라. 거기 가서 촬영 좀 해와라. 일몰 촬영? 가만히 있어봐. 세브레이로까지 도착하려면 여기서 얼마나 가야 하지? 그나저나 내일 날씨는 어떨까?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내일 날씨부터 확인했다. 다행히 날씨도 맑았고 기온도 적당했다. 그래, 김 부장이 이 정도는 확인하고 촬영하라고 했겠지? 그런데 날씨가 문제가 아니라 거리가 더 문제네. 지도를 찾아보니 예정보다 2~3시간 정도는 더 걸어야 했다.
이런, 내일은 쉴 틈이 없겠네. 나는 일몰 촬영을 위한 장비를 미리 챙겨 놓았다. 저녁을 먹은 뒤 내일을 위해 일찍 잠을 청했다. 감사합니다.